안녕하세요. 오늘은요, 이 예술 작품 하나로 시작해서 숫자와 논리, 그 세계에 숨겨진 아주 깊은 비밀을 한번 파헤쳐보려고 합니다. 자, 우선 이 이미지 퍼즐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? 예술가 스콧 킴의 작품인데요. 화면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세요. 뭐가 보이시나요? 아마 대부분은 검은색으로 쓰인 figure라는 단어를 먼저 발견하셨을 거예요. 그쵸? 예술가들은 보통 이렇게 눈에 확 들어오는 부분을 도형, 영어로는 figure라고 부르는데요. 양의 공간이라고도 합니다. 그런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? 바로 그 주변의 흰색 공간? 그니까 배경 말이에요. 이 배경도 자세히 보면 맞아요. 똑같이 figure라는 단어가 숨어 있습니다. 바로 이 지점에서 이 똑똑한 예술 작품이 논리에 대한 아주 깊은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. 과연 우리는 아주 단순하고 기계적인 규칙 몇 가지만 가지고 복잡한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죠. 이 질문의 답을 찾으려면 형식 체계라는 개념을 먼저 좀 알아야 하는데요. 이게 뭐냐면요. 아주 쉽게 말해서 그냥 게임 같은 거예요. 예를 들어 체스를 둘 때 말이 뭘 상징하는지 이런 의미는 전혀 생각 안 하고 그냥 정해진 규칙대로만 말을 움직이는 거죠. 딱 그런 시스템을 말합니다. 예를 들어 볼게요. 여기 아주 간단한 TQ 체계라는 게 있습니다. 규칙은 딱 하나예요. 그냥 하이픈 개수만 가지고 곱셈을 해내는 건데요. 하이픈 2개, 1개가 있으면 2개를 만들어내고 2개, 2개가 있으면 4개를 만들어내고 이런 식으로요. 보세요. 의미는 전혀 모르지만 지계적인 규칙 하나만으로 곱셈이라는 꽤 복잡한 연산을 해내고 있잖아요. 좋아요. 그럼 방금 본 이 기계적인 곱셈 시스템을 가지고 이번에는 특정 종류의 숫자들을 한번 사냥해 보겠습니다. 여기에 딱 하나의 규칙만 더 추가하는 거예요. 그러면 우리 시스템이 뭘 할 수 있게 되냐면 모든 합성수, 그러니까 다른 두 숫자를 곱해서 만들 수 있는 숫자들 있죠? 4, 6, 8, 9 같은 것들, 이 숫자들의 목록을 쭉 만들어내게 할 수 있습니다. 자, 이 합성수 목록, 이걸 우리가 맨 처음에 봤던 그 이미지의 검은색 글자, 즉 도형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우리가 지금 규칙을 가지고 열심히 그리고 있는 바로 그 도형인 셈이죠. 그런데 바로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. 그럼 우리가 만든 이 목록에 없는 숫자들은 대체 뭘까요? 우리 목록에 없는 숫자들, 즉 하얀색 배경에 해당하는 숫자들, 그게 바로 소수입니다. 2, 3, 5, 7 같은 숫자들 말이죠. 합성수 목록에는 절대 나타날 수가 없죠. 그럼 해결책이 되게 간단해 보이지 않나요? 그냥 규칙 하나만 추가하면 될 것 같은데요. 만약 어떤 숫자가 이 합성수 목록에 없으면 그건 소수다 라고 정의해버리는 거죠. 어때요? 그럴듯하죠? 하지만 여기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. 아까 형식 체계는 그냥 기계 같은 거라고 했잖아요. 이 기계는 자기가 규칙에 따라서 뭘 만들어냈는지는 알아요. 즉, 결과물 목록은 확인할 수 있죠. 하지만 그 목록에 없는 것들이 뭔지는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. 존재하지도 않는 비결과물 목록을 들여다볼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.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. 우리 시스템은 자기가 생성한 존재하는 것들의 목록은 확인할 수 있지만 그 목록 바깥, 즉 존재하지 않는 것들의 영역은 아예 쳐다볼 수도 없다는 겁니다. 시스템 내부에서만 작동할 수 있을 뿐이죠. 자, 이 지점에서 우리는 다시 처음에 그 예술 작품으로 돌아가게 됩니다. 그리고 이 문제는 수학의 심장을 관통하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으로 이어지죠. 처음에 왔던 figure 이미지 기억나시죠? 거기서는 검은색 글자뿐만 아니라 흰색 배경도 그 자체로 의미 있는 도형이 됐잖아요. 이렇게 배경이 도형이 되고 도형이 배경이 되는 작품을 재귀적이라고 부릅니다. 말 그대로 전경과 배경이 똑같이 중요한 거죠. 이 개념이 수학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. 수학에서는 재기적으로 열거 가능한 집합이라는 게 있는데요. 말이 좀 어렵죠. 그냥 우리가 아까 규칙으로 만들어냈던 그 합성수 목록을 생각하시면 돼요. 규칙만 있으면 기계적으로 쭉 뽑아낼 수 있는 목록, 이게 바로 수학 세계의 도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럼 재규집합은 뭘까요?
이건 더 나아간 개념이에요. 도형에 해당하는 목록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건 물론이고 그 바깥에 배경에 해당하는 목록까지도 또 다른 규칙으로 완벽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집합을 말해요. 예술작품에 비유하자면 도형과 배경이 완벽하게 짝을 이루는 그런 작품인 거죠. 자, 그럼 이제 궁극적인 질문에 도달했습니다. 과연 모든 수학적인 배경은 규칙만 잘 만들면 또 다른 도형으로 그려낼 수 있는 걸까요? 즉, 모든 재귀적으로 열거 가능한 집합은 재귀 집합일까요? 그리고 그 답은 정말 놀랍게도 아니요입니다. 모든 배경을 도형으로 그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.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. 논리와 수학의 세계에는 한 번 가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일방통행길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. 정말 충격적이죠? 그렇다면 우리가 처음 마주했던 그 소수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? 소수는 결국 합성수라는 도형의 배경으로만 존재할 수밖에 없는, 영원히 그릴 수 없는 존재일까요? 다행히도 소수의 경우에는 아주 기발한 우회로가 있습니다. 합성수의 배경에서 소수를 찾으려고 애쓰는 대신에 아예 관점을 바꾸는 거죠. 소수의 정의가 뭐죠? 다른 수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수잖아요. 바로 그 정의를 이용해서 소수만 늘 직접적으로 생성해내는 완전히 새로운 형식 체계를 만들어버리는 겁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소수라는 퍼즐 자체는 풀렸습니다. 소수는 재귀 집합이었던 거죠.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이건 배경을 도형으로 그렸는 게 아니라 아예 새로운 도화지를 꺼내서 새로운 도형을 그린 것과 같아요. 그리고 바로 이 점이 어떤 패턴들은 무엇이다가 아니라 무엇이 아니다를 통해서만 정의될 수 있다는 더 깊고 심오한 진실을 오히려 더 강하게 보여줍니다. 그리고 이 사실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남깁니다. 우리가 긍정적으로 증명하고 그려낼 수 있는 것들 사이에 그 빈 공간, 그 배경을 들여다봐야만 비로소 그 존재를 알 수 있는 아름답지만 그릴 수 없는 또 다른 패턴들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?